안녕하십니까. SNC 베리타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우리의 그 프로그램과 우리의 교육 사업 쪽에서의 현실 인식과 거기에 그 대응하는 우리의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실적인 문제 중에 가장 그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인식으로는 그 공부, 학생, 공부와 학생 간에 그 생기는 갈등, 이 갈등의 원인,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찾는 것이 우리 SNC 베리타스가 추구하는 교육의 그 방향성의 그 핵심 코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일반적인 시각은 학생, 공부 열심히 돼야 되는 거고 성실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선행학습도 이루어져야 되고 다양한 사교육으로 그 성적을 올리기, 그리고 성적이 올라간다는 것은 대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대입의 중요한 역할은 다시 어떤 좋은 직업, 그리고 지금 시대에 좋은 직업이라는 건 돈 많이 버는 일, 거의 이런 식의 로직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 공부,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빼먹은 게, 지금 사회적으로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어하고 부모들은 공부를 하라 하고,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한 갈등 상황을 빚고 있는 게 현실인 거고, 그 원인을, 사실은 그 원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조차 거의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통 얘기를 하냐면 게으르다, 성실하지 못하다, 우리 집안은 피가 그렇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을 이런 식으로 정도밖에는 안 하고 있고, 또는 솔루션을 찾는 게 그럼 아이들을 성적을 올려주는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 근데 이 학원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성적이 올라가게 하고 아이들을 좀 우수한 아이를 키운다라는 로드맵에는 심지어 관심도 없고, 부모들이 그냥 성적 올랐어, 우리 애 많이 올랐어, 어디야? 우리 애도 보낼게. 스터디 짰어? 우리 애도 좀 넣어줘. 이런 식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질에 대한 이해, 이거에 방점을 찍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본질이라는 게 무엇인가? 부모들은 지금까지 성적, 공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만 열을 올렸지,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공부를 하게 되는 두뇌 활동이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지, 또
두뇌로 들어오는 정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공부를 얘기하고 성적을 얘기하고 어떤 지적인 역량을 얘기할 때 근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보냈는데, 우리는 오히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고 구체적으로 능력감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개별적이란 말은 아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적인 특성과 또 후천적으로 자기가 경험하면서 쌓아온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해나갈 수 있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워낙 세상이 다 아이들은 공부 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 중에 이성적인 능력, 특히 학습을 위한 능력 말고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또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또 관계를 형성할 때 있어서의 턴 앤 매너,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는 능력, 여러 가지 성실성의 문제는 사실은 공부하고는 또 상당히 다른 측면에서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런 거를 핵심적으로 조금 포인트를 맞춰서 아이들한테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능력감이 있는 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아이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자존감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좋은 어른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자기 확신을 먼저 갖게 하는 게 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국어, 영어, 수학을 열심히 해서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고 능력감을 갖는 게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똑바로 세워주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센터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은 어떤 자기가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었던, 심지어 공부에 대해서도 능력감이 생기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반성들을 시작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발전적으로, 심지어는 우리가 공부 시간이다, 뭔가 생각하는 시간이다라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리드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거기에 저항하거나 그걸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지금의 현상은 이미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충분히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의 포인트는 아이가 공부를 하고 뭐 성적이 나오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런 것보다도 아이가 일단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지. 아이가 행복한 아이로 먼저 만드는 것이 1단계. 1단계 행복한 아이가 되고, 이 행복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당연하고 너무도 분명한 목표 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인간이 내가 뭘 먹고 살까, 어떻게 하고 살까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생기는 건데, 행복한 아이가 되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에게 유익한 게 무엇인가를 고민한 아이가 된 이상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준비에 관심이 가게 되고, 이 미래에 대한 준비는 곧바로 공부,
학습, 확장된 사고, 이런 것들이 창의적 인재로까지 자연스럽게 방향성을 갖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아이들을 리드하는 이런 방식, 그리고 이렇게 창의적 인재로까지 가는 것, 이런 피상적인 이렇게 가는 로드맵에 그치지 않고 이 단계마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소개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간단히 하나를 소개를 해보면, 1번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문제라고 스스로 느끼는 게 뭐냐면, 좋습니다 선생님, 저도 스스로 인정합니다. 제가 게으른 거 인정하고 제가 개념 없이 시간 보내는 거 인정하는데, 근데 그거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집에만 가면 눕고 싶고 TV 보고 싶고 스마트폰 보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몸을 일으켜서 책상 위에 앉아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현실적인 고민에 보통은 어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아이도 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 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고민을 토로를 해요. 그런 고민을 하는 아이들한테 어떤 솔루션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획을 세워라. 1단계 계획을 세우자. 계획을 세우란 말은, 계획을 세우면 내가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 놓으면 그 자체가 스스로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시간에 맞춰서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가능성이 높아질 뿐 그게 실행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계획 안에 또 다른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계획 안에 아이들이 부딪히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산만한 아이 같은 경우, 산만하고 막 지가 계획을 세웠는지 학교를 왔는지 지금 밤이 몇 시가 됐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들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해보죠. 너의 산만함에 대해서 너는 인정할 수 있니? 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고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그 계획이 필요할까,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주죠. 말수를 줄여보자. 예를 들어서 특정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말을 하지 않아보자. 그러면 말을 하지 않고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아보자. 행동도 조심조심, 말도 조용조용, 좀 생각을 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너의 행동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느껴보자. 그럼 아이가 그 정도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건 제가 물론 아이디어를 준 거지만 아이가 스스로 그런 측면에서의 일들을 하게.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밥을 20번씩 씻고 삼켜보자 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자기의 산만함, 너무 번잡함, 분주함, 그런 것들에 대한 자각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씩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적어도 공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자기 행동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성찰의 시간을 분명히 맞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좀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수없는 그 여러 아이들의 케이스 중에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케이스의 솔루션을 말씀드린 거고,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국어면 국어, 뭐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과학, 한국사 다양한 영역에서 또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공부를 대하고 있는 그 습성, 예를 들어서 영어라고 하면은 단어 뜻에만 너무 집중해 가지고 단어 뜻, 단어 외워야 돼 이러고만 있는 아이들한테는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어 하다 보니까 구조를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쪽 방향의 노력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어를 전체를 보려면 구조도 알아야 되고, 물론 어휘도 알아야 되지만 균형감 있는 발전을 해야 전체적으로 영어라는 과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식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그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은 되게 자기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느낄 수 있고, 그 변화를 통해서 자기가 좀 더 좋아지고 있구나, 자기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가치롭게 여기는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점점 생활도 조금 철든 아이처럼, 또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처럼 더 좀 좋은 케이스로 존경받을 만하게 말하고 얘기하고 행동하는, 그리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저희가 이끌어가는 거를 저희 프로그램에서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상당 부분 실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